자, 반갑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가장 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론, 실무, 최신 기출 해가지고 최근 5개년 나왔던 기출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간략히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산세무 1급, 2급, 그리고 전산회계 1, 2급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가장 이 4개 중에 가장 많이 응시를 하시는 전산회계 1급을 다룰 거고, 시험 시간은 이제 60분 동안 이론 30%, 실무 70%.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론은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고, 실무 시험은 프로그램, K랩 프로그램 여기다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객관식에서는 이제 그냥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대단하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상 담아내는 그런 좀 테크니컬한 기술을 익히는 거다 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한 2달에 한 번씩 있죠. 그리고 접수는 시험 보통 한 달 전쯤에 이제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합격자는 시험을 보고 나서 한 3주 후 발표를 한다. 원서 접수처 같은 경우는 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 라이센스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중급 수준, 회계 원리, 원가 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다는 아니고 부가세, 부가치세 중에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죠. 보통 합격률이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한 20% 정도로 합격률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보통 한 40% 정도? 쉽게 나오면 5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해놔서 시험이 좀 다소 어렵게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검정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론 30%, 실무 70%인데 이론은 15문제. 그래서 하나에 2점씩 이 배점이 돼 있죠. 그래서 회계 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해서 회계 원리가 16점, 원가 8점, 세무회계 6점. 이렇게 해서 요거 합치면 이제 30점이 된다. 이론이. 그리고 실무 쪽은 이제 총 5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 기초 정보 등록 수정. 이거는 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라 여기서는 다 맞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여기서는 한두 개 틀리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입력자료 정정, 이건 수정분계를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결산 정리, 결산 이제 12월 말일자 결산일이죠. 그때 이제 분계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재장부조회 여러 가지 장부들을 들춰보고 거기서 필요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5개에서 한 3개 정도, 3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마이너스 10점에서 12점 정도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론에서는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 한 5개까지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도 공부할 때는 조금 세게 공부를 해서 웬만하면 다 맞추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력이 올라오시면 충분히, 이게 60분 보는 시험이지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0분이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40분 정도 풀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좀 약간 헷갈렸던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목차를 보시면 우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지세 이렇게 돼 있고, 메인 매출 전표, 결산 및 장부 조회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좀 세부 목차는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준 3 목차에서 보시면 각 목차별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학습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요도를 표시했으니까 자,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여기 검정 방법, 이 배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한 5문제, 그리고 4문제, 그래서 총 한 10문제 이내로 틀려야 그래도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시간이 없다, 하여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론을 거의 건너뛰어. 30점밖에 안 되니까 이론 건너뛰고, 그리고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거 배점이 얼마 안 되니까 8점, 6점? 이거는 그냥 버려. 그래서 대충 찍어. 그리고 실무만 디립다 파. 이렇게 되면 이래도 운이 좋으면 붙을 수 있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막 외우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걸 더하고 이걸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증 취득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합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론은 무시하고 실무만 들이다 파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증을 취득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70점을 붙든 100점을 붙든 70점 어떻게든 70점 넘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험이 좀만 어렵게 나와도 어렵게 나오면 한 50점대에서 60점대 막 이런 식의 점수밖에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불합격이 됐죠.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은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이론을 학습을 하면서 개념이 올라오면 뒤에 것들은 좀 따라오는 그런 개념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게 내가 거래를 보고서 붕괴를 내가 팍팍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것이 결국 내 실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래를 보고서 내가 딱 붕괴를 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가 그냥 자동으로 풀리고,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 근데 이론이 부족하면 이 붕괴를 내가 못 끊겠죠. 그러면은 이게 점수로 이어지지가 않지. 그래서 이론을 좀 충분히 학습을 해서 이론과 그리고 이 실무를 좀 연계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안정적인 뭐 점수를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원가나 세무 이쪽 이론은 아예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배점이 크진 않아서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특히 원가에게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이고, 세무에게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세무에게도 어느 정도 개념력이 올라와야 이 뒤에 특히 이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데 있어서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재정 부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세무에게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건너뛰면은 뒤에서도 와라를 무너지고, 원가에게를 건너뛰기에는 이거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평이해서 8점을 그냥 또 놓칠 수는 없죠. 웬만하면 다 이건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이론 부분도 충분히 뭐 외운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내 개념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회계의 회자도 모른다, 근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증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이해하시기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회계 원리, 뭐 무료 강의 많죠, 여기저기. 회계 원리만큼은 좀 학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와서, 물론 뭐 이 과정에서도 약간 다루지만, 근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원리 같은 거는 뭐 무료 강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뭐 전산회계 2급 강의 같은 것도 뭐 찾아보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의 좀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은 학습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나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산회계 1급 뭐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나 따야지 뭐 이거 들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 회계 원리만큼은 미리 좀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내가 전공자라서 난 회계 원리 이미 배운 적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이 과정 같이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좀 회계 원리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좀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생초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뭐 요 회계 원리 과정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전산회계 2급 과정은 이제 회계 원리, 좀 기본적인 회계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뭐 증 취득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 과정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고 있어야 이 과정 뭐 전산회계 1급 과정 따라오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문제를 풀 때 이론 문제, 객관식도 풀지만 이 실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붕괴를 바로바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바로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PC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지금 여기 사이트 있죠? 라이센스 KACPTA.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뭐 로그인 안 해도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K랩 수험용 다운로드를 해서 깔면은 이제 바탕화면에 뭐 이런 식으로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이 받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해서 저는 여기서 이미 등록을 해놨는데 뭐 번호는 아무거나 0123, 그래서 주식회사 유마켓 법인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정보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뭐 별 내용 없고 그냥 뭐 가상의 회사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USB가 주어지고 USB를 딱 꽂아서 실행을 하면은 그 회사 거래 데이터들, 기초 거래 데이터 심어져 있는 이런 회사가 이제 들어있는데 USB에. 근데 지금 뭐 학습용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이미 회사를 지금 하나 만들어서 우리 뭐 실무 붕괴를 끊는다든지 이런 거를 전표를 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표다. 뭐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래서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세팅이 되고 나서 자, 회사 등록이 되셨으면 자, 여기서 그럼 유마켓이 뜨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붕괴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인 이런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을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